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죠.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잘못해서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히게 되면 2차적 손상이 올 수가 있죠. 뇌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렁꿀렁한 침대지만 그냥 옮기지 않고 2020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슴 압박을 침대에서 하는 걸로 다시 어느 위치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돌침대인데 제가 장수 돌침대 홍보위원은 아니지만 선전만 아니에요. 돌침대 괜찮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돌침대로 개빈해야겠다 이번 기회에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예, 그 한 가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급상황요원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2G 지금 5G까지 나왔죠. 예,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내가 응급처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구급견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스마트 응급처치, 일명 원격 응급처치, 119 신고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돌리게 되면은 구급상황요원의 전화 도움을 받아서 의식 확인 및 호흡 확인 또는 심정지 호흡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구급상황요원의 역할이 2015년에 이어 5년이 지난 2020년에도 역할이 그만큼 강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쓰러진 사람이 심정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마치 심정지로 간주해가지고 가슴 압박하는 수가 있어요. 또는 정말 이 심정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정지로 내가 판단이 되면은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가슴 압박을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잘못돼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자, 이제 올해 3년째 이제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죠. 아직 종식된 건 아닙니다. 3년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나 아니면 코로나 환자를 우리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그때는 병원으로 이송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끝나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손 소독해주고 환자가 발생한 시군구 보건소에다가 신고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아무래도 PCR 검사까지 받으시면은 안전하겠죠. 다음. 자, 이 그림은 2020년도에 변경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장 안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회복 자세까지 이 과정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안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론이나 실습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몸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실습이나 훈련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필드용으로 근무해왔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IQ 150이 넘거나 아니면은 100 이하래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 현장에서 내가 특히 우리 집에 불이 났다. 예를 들면 또는 우리 집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의 심정지로 쓰러졌다. 자, 선생님들 당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주변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한 번에 뻑! 이런 개그맨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달과 같이 쉽게 되지 않아요. 저도 태어난 척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건 100% 영향을 발휘할 수 없죠. 하지만 이론을 이해하고 내가 몸에 습관화가 되어 있다 하면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준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안전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기억을 해야 된다.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가서 응급처치를 해준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장 안전이 먼저예요. 왜냐? 이분이 경기 감전 환자예요. 지난 수해 때 물난리가 났죠. 강남에. 그쵸? 네,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고압전선이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아마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2의 펠프스 해가지고 독일의 수영 5관왕이 있죠. 마치 그 수영의 5관왕을 흉내내면서 관심을 받으려고 관심 종자로 유유자자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통에 수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영상 보셨나요 혹시? 보셨나요? 네,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은 감전의 위험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쓰러진 사람은 나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터치하는 순간 나도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장은 안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품 백화점 붕괴와 같이 2차적 붕괴 위험이 있다 또는 주변이 어떤 폭발의 위험이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상이 되는 환자 있죠. 추락 환자나 교통사고 환자 이때는 환자가 의식이 있고 호흡이 있다면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2차적인 손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2000년도에 다음 이 영상이 지원될까 모르겠습니다. 살짝 좀 두렵습니다. 누구시죠 이분이? 다 기억하시죠? 여기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다 저기 아날로그 시대, 아날로그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강원래 씨. 근데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이분을 몰라요. 어디서 많이 봤지? 꿈따리 샤바라의 클론이죠. 강원래 씨. 2000년도에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 뵙고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차가 넘어왔어요. 차가 갑자기 확 넘어오는 거여서 피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순간이라 가지고 핸들이 탁 꺾이면 넘어진 것 같아요. 넘어져가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오른쪽 다리가 이제 오토바이 깔렸죠. 깔리고 돌아가면서 차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한 남자의 인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실수가 연이어 벌어집니다. 그 후 중태에 빠진 강원래 씨는 척수 손상으로 5시간의 대수술을 받게 되는데 과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사건 발생 지 아저씨 뭐예요? 빨리 119 시고해요! 사고 현장에서 수습하던 목격자와 가해자. 아저씨! 아저씨 안 되세요? 참 많으니까 인도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이럴 때 지금 생각해도 약간의 그 아쉬움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제가 신속하게 옮겨진 거. 제 기억으로는 이제 S분이 옮긴 것 같아요, 저를. 인도 쪽으로. 경황이 없던 그들은 쓰러진 강원래 씨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인도로 급히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외과 전문의는 지적합니다. 뇌 손상하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뇌 손상은 지금 와 있고 최소 뇌진탕은 있는 거고 거기서 그 뇌출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같이 이 척추 손상도 같이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팔다리를 드는 거는 정말 자, 교통 체증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목격자하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인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2차적 손상이 왔죠. 부러진 날카로운 뼈 조각에 의해서 중추 신경 조직을 손상시켰습니다. 이분 지금 하반신 마비가 왔죠.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댄스 가수로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아마 이때 응급처치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이 조금 있더라면은 그냥 차량을 우회시키고 교통정리를 하고 119 신고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해서 경추 고정 그리고 척추 고정을 해서 안전하게 이송을 했더라면 아마 지금 춤추는 강원래 씨를 보지 않았을까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다음. 차가 넘어왔어요. 차가 갑자기 확 넘어오는 거여서 자, 현장 안전. 일단 다가가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 살펴봐야 되겠죠. 현장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환자 가까이 가서 깨워봐야 되죠. 이분이 정말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잠깐 의식이 쓰러졌는지 아니면 대낮부터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주무신지 깨워봐야 돼요.
그게 의식 확인이고 반응 확인이에요. 반응이 있나 없나. 그런데 이거보다 현장 안전 확보하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다. 아직까지 유효하다.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 노마스크 상태에 있다. 노마스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비용이 있으면 마스크를 씌워주면 좋겠죠. 그렇다고 마스크가 없다고 내 걸 벗어서 이분한테 씌워준다. 이거는 오버하지. 한참 오버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대처 방법이 없을까? 내 주머니에 손수건이 없어요. 손수건 있으세요? 요즘은 코가 안 나오나 봐. 어릴 때는 손수건이 기본이라고 꽃비누 달고 다녔는데 기억하세요? 네, 우리 그랬죠. 근데 요즘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보면은 손수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한 분이 안 계셔요. 와, 물티슈 있어요? 없어.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어떤 대처, 뭐 손조각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덮어주면 돼요. 없다? 머플러 같은 거로 코와 입을 덮어줘서 나의 감염에 감염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야, 의식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 확인 깨우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반응이 있나 없나. 어떻게 깨울까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봤더니 아저씨 했는데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쌍따끼를 갈겨준대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그 나이대에 비하여 다 깨우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마구 흔들거나, 그쵸? 특히 위쪽 어깨 위로 마구 흔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2차적 손상이 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자 측면으로 가서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들기면서 귀에 대대고 크게 외쳐야 되겠죠. 여보세요? 아저씨 눈 떠보세요? 아줌마면 아줌마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줌마는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눈 떠보세요! 크게 외쳐야 돼요. 왜 이렇게 귀에다 대고 고막이 터져나고 고래부에 소리를 지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오감, 인간에게는 크게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나는 것이 청각 기능이에요. 아마 유산 같은 옛날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회장님, 그쵸? 자식들 간에 유산으로 인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회장님이 코마 상태에 왔는데 다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각 기능은 우리가 호흡이 완전히 멈추기 직전, 즉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까지 오픈되어 있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다 대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환자가 미동을 하지 않아요. 끈적하지 않아요. 심정지 환자일까요? 아닐까요? 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심정지 환자다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내려주시고요. 아직은 심정지 환자가 아니다. 확인할 것이 더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의식이 없으면 다 심정지 환자도 간주해요. 얕은 호흡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다 심정지 환자인지 알고 가슴 압박을 몇 번 위에서 밑으로 눌렀더니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의식이 돌아왔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녁 뉴스, 9시 뉴스에 크게 난리가 나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뇌에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금방 이렇게 의식이 뻘떡뻘떡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 많게는 43일 걸린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은 심정지 환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잠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에요. 기절했다고 하죠. 근데 의식이 돌아올 시간이 돼서 보통 5분 정도면 들어와요. 다시 뇌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면 돌아와요. 그런데 마치 심정지 환자를 몇 번 했더니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난리가 나죠. 이 사람은 심정지 환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심정지 환자가 아니에요. 가슴 압박을 하시면 안 돼요. 심정지를 의심하고 두 번째 액션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깨워보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일단 심정지를 의심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 본인하고 나밖에 없어요. 가족하고. 그때는 본인이 통반장을 타요. 119 신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CPR도 해야 되고
하지만 공공장소나 길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할 분담을 해줘야겠죠. 두 번째, 응급의료 체계 119에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의식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해 주세요. 누가 해줄까요? 전혀 아무도 꿈쩍하지 않아요. 에이, 누군가 119에 신고해야겠지. 굳이 내가 아니래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그만큼 책임이 분산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래도 누군가 해주겠지. 그건 저만 그 생각을 할까요? 모든 사람 개개인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신전심이에요. 자, 119 신고가 늦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장소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반드시 특정인을 지목해야 돼요. 저기 쫄바지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저기 빨간 미니스커트 입은 할머니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을 지목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상대방을 지목할 때 지적질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삿대질. 이건 바뀌어야 돼요.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공손하게 착한 손, please,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상대방을 지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 요청 끝났죠? 119 신고했습니다. 세 번째 뭐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도움 요청했어요. 세 번째 선생님이 대답해 보시죠.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선생님은 잘 보이나요? 뒤에 안 보이나요? 세 번째, 호흡 확인. 의식이 없다고 심정지 환자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 심정지예요. 의식이 있고 얕은 호흡을 하고 있는데 가슴 압박을 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어야 심정지 환자다. 호흡 확인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요? 귀를 가슴에 대고 귀를 대봐야지. 귀를 가슴에 대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경찰관 분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들, 아이들 물어보면 한결같이 코끝에서 콧김이 나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군포에서 119 구급대로 근무할 당시에도 그 금정역 앞에 그 복개천에 거기 노숙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가 보면은 추운 겨울에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제가 출동 신고를 받고 가면은 경찰관 한 분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좀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콧김이 나오나 이렇게 웃기셔요. 자, 과거에는 호흡 유무를 어떻게 확인하라고 했냐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상의를 오픈시키고 얼굴, 가슴, 복부를 10초 안에 환자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눈을 깜빡이나 아니면 가슴이나 복부가 들숨날숨 하나. 움직임을 관찰해요. 눈으로.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호흡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보고 환자의 움직임, 듣고 숨소리를 듣고 뺨을 코끝에 대서 숨결을 느끼고 요 세 가지를 3종 세트를 같이 확인해야 됐어요. 10초 안에. 이거 가능할까요? 옛날 가이드라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뀌었죠. 지금은 상의 오픈시키고 호흡 유무를 가슴이 복부가 들숨날숨 하는지 요것만 10초 안에 확인해야 돼요. 가능하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심정지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 심정지 환자인데 숨을 쉬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 호흡은 뭐냐면은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 이승에서 내뿜는 빈사호흡이라고 해요. 일종의 가라호흡.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심정지 환자의 2명 중 1명이 이런 심정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호흡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짧게는 수십 초, 길게는 2, 3분에 호흡이 완전히 소멸돼요. 그래서 이런 심정지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도 심정지로 간주해서 어떻게 해요?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쵸? 심정지 환자의 2명 중 1명이 심정지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하고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 심정지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구분하기가 더 어렵죠. 이게 정말 강사한테 말로만 듣던 심정지 호흡인지, 그쵸? 이게 정상적 호흡인지 몰라요. 현장에서 너무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호흡 유무는 구급상황요원의 전화 도움을 받아서 같이 확인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 응급처치 또는 원격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흡 유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상황실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직후 짧게 경련을 보이는 것도 심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로 판단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주세요. 이게 심정지 호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일시적인 짧은 경련 10초 이내, 짧아요. 10초 이내요. 이런 것도 심정지도 간주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간질 발작, 뇌전증 환자 혹시 보셨나요? 예. 어떻게 틀리냐면 이 간질 발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10초 이내 짧게 끝나지 않아요. 보통 1분, 2, 3분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간질 발작이 끝나고 나서 의식이 돌아오면은 방금 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요. 왜 그러지? 뭔 일 있었나?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와요. 하지만 심정지 호흡의 일종인 일시적인 짧은 경련은 10초 이내요. 그리고 경련이 끝나고 나서 의식이 없어요. 꼬집어 뜯어도 몰라요. 통증에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응급처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 자, 옷을 전체를 다 올려요. 가슴 보이게.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40대 남성. 화면 왼쪽은 사고 장소, 오른쪽은 119 상황실입니다. 영상통화로 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응급 상황을 넘긴 환자는 입원 닷새 만에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넷, 넷. 너무 당황하고 막 소리를 제가 지르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벨트를 풀고 옷걸이 난방을 다 풀고. 여기까지 계속.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도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됩니다. 봉지 뚫어요. 그 다음에 적창면에 비닐을 벗기세요. 쇄골 아래 붙이시는 거고요. 심정지 환자의 경우 이게 바로 스마트 응급처치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2017년 서울특별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스마트 응급처치가 제공되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통합상황실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 스마트 응급처치 일명 뭐죠? 영상통화 많이 하냐? 119 신고할 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많이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데요. 이건 뭐냐?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시면은 주변에다가 119 신고할 때 의식을 확인해가지고 의식이 없다 하면은 119 신고할 때 그때부터 스마트폰의 핸즈프리 기능을 활성화해서 구급상황요원의 전화 도움을 받아서 호흡 유무, 심정지 호흡 전화 도움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응급처치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소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경기도 소생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서울특별시 말할 거 없고 지방으로 갈수록 소생률이 낮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밖에 나가시면 홍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옷을 전체를 다. 자, 이제는 이분은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고 또는 심정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예요. 비로소.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이제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응급처치를 해줘야 될까요? 자, 옛날에는 ABC예요. A는 뭐예요? 에어웨이, 기도확보. B는 브레딩, 인공호흡. 그 다음에 C는 컴플레이션, 가슴 압박. 바뀌었죠? 예, 제일 먼저 가슴 압박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가슴 어디다 압박해야 되죠?
심장을 압박해야 되죠. 심장이 아까 얘기했죠. 복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다. 가슴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가슴을 압박해야 되는데 그러면 심장의 위치를 한번 정확히 짚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박 위치가 조금만 벗어나게 된다면은 마치 남이다리를 긁는 거랑 똑같아. 시원하지 않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 위치를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남성, 여성 위치가 다 같아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죠. 자, 2번에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심장은 2번에 있다. 예,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예, 상당히 많으시네요. 예, 내리고 1번에 있다. 여기 앞에 몇 분만 계시는데 혹시 3번 있나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무도 손을 듣지 않는데 보니까 자, 이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심장이 정말 좌측으로 약간 왼쪽으로 해부학상 좌측으로 치우쳐 있어요. 3분의 2가 왼쪽에 있는 게 맞죠. 그쵸? 근데 내 심장이 왼쪽에 있다. 손 드신 분 보세요. 왼쪽 갈비뼈를 압박하셔야 될 거예요. 부러질 정도로. 부러져도 제가 책임 안 집니다. 갈비뼈 잘 부러져요. 약간 해부학적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지만 당신의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심장은 가슴 정중앙 센터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게 맞아요. 2번이에요. 넘기세요. 2번. 마치 넥타이 모양을 하고 있죠. 가슴뼈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보면은요.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여기를 압박하라고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그런데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요거 우리가 자로 가지고 정확히 자로 잴 수 있을까요? 2분의 1 지점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디를 압박했죠? 예? 유두와 유두를 가상의 일직선을 그어서 가슴뼈 정중앙.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맞나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수원수방서 재난안전과에 있을 때 노인대학에 가서 어르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요거 우리가 막대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확히 2분의 1 지점을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두와 유두를 가상의 일직선을 그었을 때 가슴뼈 정중앙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그분이 저한테 한 방 날리더라고요. 아니 강세한 바 우리 할망구 나이 먹다 보니까 지금 80이 넘었어. 그러다 보니까 볼땡살 펴지고 가슴살이 축 처져가지고 여기 내려왔대. 할머니가 유두와 유두를 가상의 일직선으로 정중앙 요거 폭박박이네 하면서 눈을 안경을 쓰신 어르신이 저를 이렇게 놓여보시는데 저는 그냥 멘붕이 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유두 위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국민 MC 유재석 씨 있죠? 어디 있죠? 유재석 씨 유두가? 네, 밑으로 쳐져 있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천기누설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검색창에서 유재석 유두이지 다다닥 두들겨봐요. 다다닥 두들겨봐요. 거기서 이미지 한 번만 딱 클릭하면은 바로 증명이 됩니다. 옆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옛날 남자 셋, 여자 셋에 출연했던 김진 탤런트가 있는데 정말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유두와 유두를 가상의 일직선을 정중앙하면 어디다 압박해요? 급수 압박, 명치 압박. 이거는 케어 목적에 살리는 응급처치가 아니고 한 번에 까딱 잘못되면 응급으로 보내는 처치가 되죠. 그 응급처치 두 가지가 있다. 아까 제가 말했지 목욕탕 주인 아저씨 한 번에 응급으로 보내는 처치를 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응급처치만 우리가 실시해야지 주축성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 확실치 않은 응급처치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네, 다음. 가슴뼈 정중앙.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선생님? 유두가 처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손바닥을 한번 펴보세요. 손바닥을 펴서 늑각이 있죠. 늑각. 갈비뼈가 좋겠군요. 갈비뼈. 갈비뼈를 따라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라인을 따라 올라오시면 이게 만나는 꼭지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거기다 한번 꾹 눌러보세요. 만나는 검상돌기라고 하죠. 급소. 어떠세요? 아프죠? 선생님 정상. 자,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은 간이 이만큼 부어있거나 간이 배 밖으로 튕겨져 나가신 분이에요. 심각해요. 이분들은 빨리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검상돌기, 급소, 명치라고 하죠. 물론 여기를 압박하면 치명적인 손상은 있습니다. 명치에서 본인의 손가락 2개를 올려보세요. 그렇죠? 2개를 가슴뼈 위쪽으로 중지, 검지 두 손가락이 끝나는 가슴뼈 정중앙 이 부분을 압박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손바닥 전체가 아니고 손꿈치 두툼한 부분 있죠? 여기 밑에 손꿈치 다음 네, 손꿈치 부분 다음 네, 요 두툼한 부분 요걸 손꿈치라고 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요? 깍지를 껴요. 앞전으로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깍지를 끼고 손꿈치만 가슴뼈에 닿도록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자 힘을 양손을 모아줘서 중심을 잡고 힘을 모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바닥 전체가 가슴뼈 옆에 갈비뼈까지 압박을 한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10중 8구 플렉처를 해요. 갈비뼈가 다 부러집니다. 부러진 뼈 조각에 의해서 이 안에 장기 손상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깍지를 껴서 5손가락을 살짝 올려주고 손꿈치만 가슴뼈 중앙에 위치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압박 깊이입니다. 성인의 경우 손가락 깊이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자로 재면서 정확히 5에서 6cm 압박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현장 경험자로서 선생님들께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압박 깊이 5에서 6cm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속도는 1초에 2번. 이건 뭐냐면 분당 최소 100회, 최대 120회입니다. 12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초에 2번 압박. 0.5초에 한 번 빨라야 되겠죠? 빠르게. 5에서 6cm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만약에 저도 말씀이고요. 실제로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에는 고무마네킹을 이용해서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실습을 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제가 많이 했냐면은 저는 이제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라 손꿈치가 물집이 잡힐 때까지 그리고 물집이 터져서 군살이 바뀔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왼손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다른 손을 환자의 턱뼈 전부조직 누르면 위험해요. 여기 턱뼈를 대고 밀면서 턱뼈를 들어 올려요. 거상을 시켜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코를 막아주고 상대방 입을 완전히 포개서 불고 놓고 코 막고 불고 놔주고 이때 시선은 가슴을 바라봐야 된다. 가슴이 살짝 올라올 정도의 1회 호흡량 500에서 600ml 정도 2번. 그 다음에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무, 서른. 자, 시선은 가급적이면 환자의 얼굴 봐줘야 돼요.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다, 호흡이 돌아왔다, 그때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가슴 압박할 때 충분한 압박과 이완을 거듭해줘야 돼요. 잘못된 방법 3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에. 손꿈치로 힘이 모아지지 않고 절반이 머리 가서 머리를 막 푸는 걸 최신거리요. 자, 2번째는 하나, 둘, 셋, 넷. 자, 팔꿈치가 현대물가스 같이 막 뿜어져요. 안 되겠죠? 3번째, 저한테 아까 돌 짚고 다니시는 어르신 있죠? 노인대학에 금태안경 쓰신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걸 보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르신! 아, 왜 여기저기 압박하세요? 하니까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여기저기 압박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빨리 깨어나지 않아? 자, 손꿈치가 가슴뼈에서 떨어지는 순간 오른쪽 갈비뼈, 왼쪽 갈비뼈 왔다리 갔다리 마치 무당이 작두 타듯이 왔다 갔다 하면은
가슴뼈 옆에 갈비뼈는 굉장히 잘 부러져요. 힘좀 밟고 부러진다 보면 돼요. 근데 부러진 갈비뼈 쪽에 의해서 뭐가 손상돼요? 장기 손상이 올 수가 있죠. 출혈이 일어나요. 내부 출혈. 잘못하면 살리는 응급처치가 아니고 이건 한 번의 응급으로 보내는 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꿈치는 반드시 이완을 할 때 완전히 이완을 하는데 자기 기분에 취하다 보면은 이게 뜨게 돼 있어요. 이게 막 공중으로 막 공중부양을 해요. 요거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환자가 호흡이 들어왔어요. 의식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회복 자세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똑바로 누워있는 앙하이 자세에서 회복 자세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환자를 옆으로 돌려눕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호흡이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히 소생을 했다 이렇게 믿기엔 아직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2차적인 심정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요. 그때는 구토반사에 의한 이물질 흡인에 의한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기도 폐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려눕게 되면은 구토반사에 의해서 음식물이 역류하다 어떻게 돼요? 이게 흘러나온다는 거, 기도를 막지 않고. 그래서 이 회복 자세는 일종의 숨길을 열어주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회복 자세 꼭 이렇게 돌려눕히십시오. 저도 전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출동을 했는데 가슴 압박, 인공호흡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기 충격 그리고 또 하나는 약물 투입까지 해요. 의료 지도를 받아서 에피네피린 같은 약물 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호흡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짜 살렸는지 알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을 들 곳에 싣고 환자를 들 곳으로 옮기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 승강기 있죠. 공동주택에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순간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이동형 들것이 들어가지 못해요. 좁아서요. 그래서 체어형으로 들것을 접는 순간 2차적인 심정지가 다시 오더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구급대에 올 때까지 호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완전히 살렸다 이렇게 방심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첩첩산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복 자세 변경해 주고요. 다음 가슴 압박.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한 5분간 쉬었다가 하실까요? 네, 조금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 5분간. 현장 안전합니다. 네, 보고 나서 안전할 때 다가가서 그 다음에 감염 방지. 마스크 하나 꺼내세요. 아니면 손수건이나 물티슈 같은 거 코와 입을 덮어주고 감염 방지 해주고 그렇죠? 네, 네 됐습니다. 모션만 취해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A조 의식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환자 측면 옆에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그리고 얼굴 보고 조금 있다가 한 분씩 자 A조 어깨를 두들기면서 양쪽 어깨를 동시에 두들기세요. 동시 좌우 동시에 한꺼번에 왼손 모아주세요. 동시에 양쪽 아저씨 기회 내리고 여보세요. 아저씨 얼굴 보고요. 눈 떠보세요. 자 어떠세요? 자 눈을 깜빡이는가요? 아니면 신음을 하나요? 아저씨! 자 의식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의식 확인 끝났습니다. 네 의식 없습니다. 딱.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네, 119 도움 요청하세요. 상대방 지목해주세요. 자 이거 아니죠? 자 전화해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자동 실패기 걸주세요. 자 준비 시작. 실패해주세요. 자동 실패기 갖다 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은 도와주세요 하는데 내용을 얘기해야죠.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잖아. 도와주세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여기가 빠르지. 들으셨죠? 119 신고해주세요. 저한테 얘기가 자 상대방을 지목해서 자 김 선생님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자 이 선생님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기사님 10배 주세요. 기사님 저랑 10배 갖다 주세요. 네, 멈추세요. 어렵죠? 어렵죠? 자, 상대방을 지목해줄 때는 특징을 얘기해줘야 돼. 쫄바지문 아저씨, 그쵸? 또는 자주색깔 같은 아주머니, 이렇게 상대방을 지목해줘야 돼. 갖다 주세요는 몰라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근데 어떤 분은 사람이 당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자동 세탁기를 갖다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세탁기. 척하면 척이죠, 그죠? 예, 도움 요청 끝났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죠? 예.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많은 분들이 다 막히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의식하기, 의식 없어요. 119 도움 요청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확인한다고 했죠? 마지막 심정지 환자가 아닌가. 호흡하기, 상의를 오픈시켜 볼게요. 자꾸 클르고 단축 클러서 멘탈이 드러나게 오픈시키고 얼굴, 가슴, 복부를 눈으로만 스케치하세요. 눈으로만 신음을 하는지 가슴이 복부가 올라가내리락 하는지 좌우 살피세요. 눈으로. 예, 눈으로만. 자, 가슴이 올라오나요? 들숨날숨 하나요? 예, 10초 안에. 자, 그리고 심정기 호흡이라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예, 핸즈프리 기능을 활성화해서 119 신고할 때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로 구급상황요원의 전화 도움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심정지 환자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겠죠?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심정지 호흡이에요. 곧 심정지가 온다는 예고니까 가슴 압박 시작할게요. 가슴 압박 준비! 자, 가까이 와세요. 무릎 벌리고 어깨 넓이도 충분히 벌려주시고 예, 한 번씩 해볼게요. 같이 앉지 마시고 한 분은 일어나세요. 어깨 넓이도 충분히 벌려주시고 손꿈치 정확히 대세요. 깍지를 껴서 가슴뼈 중앙에 일로 더 오세요. 선생님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두 분이 아니시니까 가까이 오세요. 자, 어깨 넓이도 벌려주시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어깨 넓이도 잡아주고 지게라고 생각하시면 지게 작대기라고 생각하시면 정중앙에 와 있어야 돼요.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정쩡하면 안 돼요. 자세가. 자, 엉덩이 바짝 들어주시고 자, 팔꿈치 쭉 펴주시고요. 피지 마세요. 자, 어깨와 손꿈치가 직각이 되어 있나 잘 보실게요. 직각이 되어 있어요. 엉덩이 뒤로 쭉 빼주세요. 요가 자세 있죠? 쭉 빼주고 어깨 쭉 밀어서 자, 양쪽 어깨 힘으로 체중을 실어서 허리만 굽혔다 폈다 할 거예요. 이때 가슴 압박은 충분하게 밑에 닿는 듯한 느낌, 그 정도 감각이 느낄 때까지 충분히 눌러주세요. 어깨 힘으로 체중을 실어서. 자, 잠깐. 자, 다음 잠깐만요. 스탠바이. 자, 영상에 따라서 영상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자, 준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일곱, 여덟, 열넷, 맞춰서,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맞으세요.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깊이로.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좀 벌려주시고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여섯, 다음 일곱, 여덟, 보세요. 아홉, 빨라요, 선생님. 하나, 열둘, 열셋, 빨라요.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맞춰서.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조금 스물아홉, 서른. 천천히 릴렉스하게. 자, 그만, 예, 일어나시고, 교대. 자, 도와주세요. 10초 이내, 빨리 스탠바이. 예, 각 잡으시고, 어깨 넓이 충분히 벌리고, 아니요. 가슴 압박 할 거예요, 가슴 압박. 예,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무릎 가까이 붙이고, 자, 벌리고. 예, 손꿈치 올려놓고요, 깍지 끼고. 선생님 지금 직각이 안 됐죠? 지금 이래죠, 선생님 자세 이렇죠? 딱 되고, 예, 앞으로 와야죠, 앞으로 좀. 예, 앞으로 오고 와야지. 팔꿈치 펴주고, 체중 실어서 어깨로 찍어서 누를 거예요. 토끼 떡방 하실 듯이. 손꿈치 이용해서 아직 누르지 마시고 살짝 올려놓고
시작하면 허리만 굽혔다 폈다. 다시 어니씨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도 맞춰주세요. 리듬을 타세요. 열둘, 열셋, 깊이.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조금 깊이 눌러주세요. 서른, 하나, 팔꿈치 굽히지 둘, 마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가져오지 스물여덟, 서른. 자, 그만. 예. 인원이 많아가지고, 예, 한 번씩만 해봅시다. 열하나, 열둘, 열셋, 그렇죠. 열넷, 열다섯, 열여섯, 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계속하세요. 셋, 넷, 세게 다섯, 계속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멈추지 마세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열셋,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네, 하나 스물아홉, 더 서른. 하나, 하세요, 둘, 두 분. 셋, 넷, 두 대에서 다섯, 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네, 열다섯, 계속하세요. 열여섯, 교대해서 열일곱, 하세요, 열여덟, 교대. 열아홉, 스물, 힘들면 스물하나, 교대.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빨리 스물다섯, 교대하세요. 스물여섯, 스물일곱, 교대 스물여덟, 끊어주세요. 스물아홉, 서른. 하나, 교대. 둘, 이분은 셋, 넷, 사망하신 다섯,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사망이에요, 이 열둘, 두 열셋, 사람아. 열넷, 열다섯, 교대해주세요.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힘있는 사람이 열아홉, 빨리 스물, 하세요.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교대해주세요, 스물다섯, 교대.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그만. 이 두 분이신가요? 교대한 사람이 없나요? 왜? 20명 안 나왔어요?